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분투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예민이라는 닉을 쓰고 있는 이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번이 처음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강의 주제는 사용자 관점의 리눅스 기초라고 정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정할 때는 말 그대로 리눅스 기초에 관한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찾으면 나오는 것들이라 왠지 좀 저희 모임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리눅스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사용자라는 게 처음에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리눅스라는 거는 사용자랑 개발자라는 게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 즉시 소스코드를 이용해서 고칠 능력이 되면 바로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도 개발을 하다가 지쳐서 중단을 하고 사용만 하게 되면 사용자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사용자의 특성, 첫 번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룹에 에러가 났다. 그래서 그룹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서 고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자는 왜를 물어보지 않아요. 사용자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사용자는 그 노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아무리 고생해서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도 사용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윈도우 적용이 엄청나게 높은데, 윈도우를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익숙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뭔가 다른 게 있어도 쉽게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익스플로러만 해도 지금 익스플로러가 이제 9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점유율을 보면 익스플로러 6를 쓰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새 버전이 나온 걸 모른다 이런 거 이전에 나왔어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전향하려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자기 일에 필요해서, 그것도 아니면 자기는 학생인데 어쩌다가 접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꾸려고 하지, 실제로 자기가 업무 중에 필요가 없는데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자들이 바꾸려 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신경 쓰게 만들지 말라는 소리는, 우리가 우분투를 사용하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트북에 설치하는 분들은 특히 그렇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포럼에서 막 이제 우분투를 접하셔서 우리 포럼에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막상 원하는 거는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원할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많이 보죠. 문서를 읽어라, 책을 찾아봐라, 공부해라. 이런 거 원하는 사용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경 쓰게 만들지 않고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법, 이게 쉽게 말해서 우분투를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널리 퍼지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우분투뿐만이 아니라 리눅스 자체도 막상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도구라는 겁니다. 군인이 삽질하죠. 삽은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갈려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삽은 원래 땅 파라고 있는 도구예요. 근데 군대에서 쓰는 삽을 쓰는 방법을 보면 곡괭이질로 땅을 파내야 되는데 삽으로 풉니다. 밥 먹을 때 밥 휘저으면서 삽으로 퍼주죠. 국 삽으로 휘젓습니다. 나무 삽으로 자르죠. 말뚝 깎는 것도 삽으로 합니다. 이게 삽이라는 게 만능이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이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자기가 C언어 개발자예요. 근데 C언어는 실질적으로 OOP를 제대로 지원 안 하는 언어죠.
그런데 C 언어로 OOP의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도구에 익숙해지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넘어가면, 자, 터미널.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진짜 공포의 대마왕이 담기만 합니다. 도대체 뭘 주절주절 쓰라는데 이건 뭐 써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터미널을, 지금 리눅스는 터미널을 아직은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선택권의 하나로 남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터미널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 터미널을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쉽게, 아 이거는 절대 무서운 게 아니다, 이거 때리지 않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에 관한, 이 리눅스에 관한 진입장벽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익숙해져서 터미널을 무척 쉽게 씁니다. 웬만한 문제가 터지면 GUI 툴보다 터미널에서 명령 쓰는 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새로 오는 사람은 터미널을 사용할 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전제를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 명령어를 쳐서 해결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터미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간단한 규칙만 알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자, 처음에 터미널을 키세요 라고 하면 터미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컨트롤 알트 T를 눌러보세요 라고 하면 이쪽이 떴네요. 이렇게 터미널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만 해도 사용자가 터미널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켜야 하는지 알 필요 없이 왜? 라는 질문이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만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터미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 처음에 사용하시면서 처음부터 윈도우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튜닝을 한다 그러면 백신 프로그램은 뭐고, 메모리 관리하는 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익스플로러에서 캐시 용량 삭제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크린 캐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명령어 LS가 있죠. 그리고 CD가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알면 기본적인 터미널 사용법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저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개에다가 추가적으로 MV 이 세 개 정도만 알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법을 제시하는 거는 거의 다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에게 명령어를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프로세스 에러가 나는데 이걸 끄고 싶어요. 근데 끄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GUI 툴로도 강제 종료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프로세스를 검색해서 프로세스 아이디로 죽이세요 라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자, 명령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어의 문법과 순서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죠. 이거를 간단하게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한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의견 제시해 주시겠어요? 아니 이거 안 좋지. 비디오는 이거 안 좋아하고요. 네. 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저요. 예. 업데이트 클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 얘기 하시려는 거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오타 하나에 그냥.
예, 영어 문법과 똑같다는 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제일 앞에 수도, 슈퍼 유저가 한다. 동사가 먼저 나가죠. 영어와 똑같아요. 슈퍼 유저, 뭐뭐를 한다. 그런 다음에 뭘로 할 거냐. apt get이라는 명령어로.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무엇을 하냐.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해 보이는 명령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명령어 자체를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요. 자, PS라고 프로세서를 쫙 리스트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옵션을 주죠. 그럼 이것도 순서가 똑같아요. 명령어를 처음에 주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에 해당하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 ls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리스트를 전체를 보여주죠. 그리고 제 뒤에는 목적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제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x월.conf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루트가 필요하니까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미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간단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 쓰는 명령어를 똑같이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쭉 들어가겠죠. 사용자는 어떻게 해서든 결국 왜라는 거를 묻지 않아요. 어떻게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터미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잡다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사용자에게 해결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은 항상 문제에 부딪힙니다. 똑같이 따라하는데 왜 안 돼? 왜 나는 에러가 나지?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하죠. 문제가 터지면 지금 요새 포럼에서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답변이 달립니다. 에러 메시지 알려주세요. 무슨 에러가 났나요? 근데 사용자는 에러 메시지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사하고 자기 자신부터가 뭐가 에러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메시지가 뭔가가 안 되고서 메시지가 쭈르륵 떴어. 그러면 마지막에서 5줄만 복사해서 보여주세요. 그 5줄 아래에 웬만한 에러 메시지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웹서핑을 하다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데서는 정보가 대단히 폐쇄적이에요.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하면 대부분 네이버 안에서 찾아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장에 구글로만 넘어가도